한 일주일 전부터 대통령 부인이 이거 한다 저거 한다 뉴스 계속 나오거든. 부산이스 레디 이 키링 디자인을 했다잖아. 그래서 무료로 배포한대. 베트남은 여배인 줄 알았다고 반했다고 막 난리 법석 떠는 기사 엄청 많이 쏟아졌지. 그리고 강릉에 가서 쓰레기 줍고 오징어회 먹었다. 이것도 포탈 탑에 걸려 있었어. 저 오징어한테는 이름 안 정해줬나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때문이다. 김건희 씨 명의하고 엄마 명의하고 오빠 명의하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아니야. 근데 김건희 씨 명의는 대통령 재산 신고에도 들어가는 거 아니야. 대통령 공직자 재산 신고에 들어간 부부 재산이에요. 원래 여기였는데 여기 10년 이상 이곳을 종점으로 하는 논의가 있었고 이걸 종점으로 예비 타당성도 끝났는데 갑자기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양평 군수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자마자 국토부가 찾아가서 이 종점을 변경하는 방안을 양평에서 내달라고 했다는 거 아니야. 새로운 군수가 오자마자 취임 열흘 만에 진행된 거야. 이게 진짜 골 때리는 거거든? 이게 지금 우연이 됐다는 거잖아. 잠깐만, 대통령 땅이 그런 말도 안 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 두물머리 찍힌 데 있잖아요. 저기가 상습 정체 구역이에요. 두물머리. 너무 밀려요, 저기는. 강원도에서부터 들어오고 경기도 들어오고 사실 도로 조금이라도 저 두물머리에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지도상. 두물머리 가면 연잎 핫도그 먹고 와야 되잖아. 여기 서울 강남이잖아. 고속도로 뚫려서 20분에 온다는 거 아니야. 요 인근에 장모가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퇴근이 가능해지는 거야. 이 땅 단독으로는 개발 여지가 없는 곳이래요. 그런데 인터체인지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휴게소가 되기가 좋은 지역이래. 그런 얘기가 있어. 예타가 다 끝났다고 했잖아요. 그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나 지자체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확정됐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타를 통과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예타가 BC 해서 베너핏 코스트 해서 비용 편익 분석이잖아요. 비용 편익 분석이 0.5가 넘어야 예타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0.5를 넘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 10년 동안 계속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양서면으로 가는 것도 계속 뒤로 미뤄졌던 거예요. 예타 통과를 못했어. 근데 마지막에 예타 통과를 할 때 BC 비용 편익 분석이 얼마가 나왔냐면 0.508이 나왔어요. 겨우 통과한 거야. 근데 강상면으로 가면 2km가 늘고 1,300억이 늘어요. 그럼 0.508 넘을 수 있겠어요? 주말에는 필요해. 근데 평일은 이 비용 편익이 안 나와. 그래서 계속 안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겨우겨우 10년 만에 0.508로 통과를 했는데 저쪽 밑으로 가면 두물머리 교통정체 해소가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주말에도 BC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득이 잘 안 가는 거죠. 예타가 다 통과됐는데 노선을 변경했다.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데는 말이 안 되는 권력, 말이 안 되는 힘이 작용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왜 옮긴 건데? 라는 이 단순한 질문에 답해야 돼요. 거기에 정확하게 BC를 가지고 답하는 답이 있는지 다 찾아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왜 비난하냐, 허무맹랑한 얘기다, 왜 옮겼는데에 대해서 아무도 답하지 못해요. 심지어 원희룡 장관은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IC하고 JC를 헷갈려가지고 위치를 바꿨다라는 건데 들공이 눈치 없어서 그랬다.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IC하고 JC를 헷갈린 사람이 있으면 빨리 잘라야죠. IC, JC를 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헷갈렸다라는 게 왜들 그러지? 아, 참.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건이라고 봐요. 네, 그리고 저도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 왜 그러냐면 취임 후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때까지 취임 후에 벌어진 일. 이때까지 대통령실 지을 때 업체들 등장하는 건 본인은 아니잖아. 네. 잘 아는 업체다. 그럼 뭐 챙겨주고 싶었나 보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자기 땅이잖아요. 자기 땅. 그리고 굉장히 의심스러운 건 뭐냐면 원희룡하고 김선교 두 사람이 스스로 흑기사를 자처하고 둘이 나왔어. 그렇지. 내가 대신 먹어줄 거야. 내가 대신 먹어줄 거야. 내가 결정한 거야. 김선교 삼선 군수였어요.
그럼 그동안에 예타부터 시작해서 양서면으로 가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 있었는지를 본인이 온몸으로 겪었던 사람이야. 내가 하자고 했습니다. 내가 바꾸자고 했습니다. 갑자기. 말도 와, 안 되는 둘이 막 너무 자기가 흑기사하겠다고 나부댄다. 보통 이런 네. 일이 발생하면 내 책임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 하거든. 근데 지금은 자기 책임이라고 말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현직 군수, 전직 군수, 국토부 장관 셋이 전부 다 자기 책임이래. 보통 이런 의심스러운 사건이 생기면 발빼기 바쁘단 말이야. 내가 결정했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그거야말로 이상하지. 그게 난 제일 이상해요. 왜? 근데 저는 이 기사를 쭉 보면서 어떻게 이게 알려졌을까? 최초로. 군의원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도 공지해야 되는데 얼렁뚱땅해서 3일 만에 공람도 그러니까 끝냈고. 지역 주민들이 알도록 해줘야 되는데 3일밖에 안 3일밖에 알려가지고 동네 사람들도 몰라. 양평 쪽에 주민들끼리 되게 말이 많이 돈대요. 그럼 기자들이 이 정도 사안이면 사실 가서 공인중개사 사무실만큼 이런 변화에 민감한 데가 그럼. 없잖아요. 그리고 온갖 소문들이 다 모이니까 옛날에 보면 잘 찾아다니던데. 현 군수는 땅값은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기자가 노컷인가 어딘가 가서 부동산 야 2배는 뛰었어. 뭔 소리야. 아니 뭐 누가 짜장면을 먹었는지 국밥을 먹었는지도 취재하던 기자들이 왜 현장엔 안 갈까? 현장 가서 취재하면 되잖아요. 저게 되게 어려울 것 같죠, 취재가? 안 어려워요. 그냥 노가다 하면 돼요. 등기부 다 떼보면 돼요, 그냥. 그리고 다 보는 거야, 등기부. 그럼 이게 누구한테 갖고 이런 게 이제 다 나오거든. 취득 시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국토부가 이렇게 무리한 것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 다른 데 개발들도 어떻게 됐을 수 있잖아. 다 뒤져봐야 된다고 봐, 이제. 이 전체를. 이 일대는 다 뒤져봐야 된다고 봐. 근처뿐만이 아니라 저기 한강 팔당호 인근. 아니 원래 그 나들목 주변 10분 거리가 땅값이 가장 많이 올라갑니다. 그쪽에 상가도 생기고 또는 뭐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뭐 타운하우스 이런 걸 지을 수도 있고 해서 여기 개발 사업이 있나 잘 찾아봐야 돼. 부동산을 투자했던 것을 보상받을 때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누군가 있고 그중에 한 단면이 들킨 것이다 라고 이제 신장식 변호사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몇 가지 전제를 달고 이제 뭐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그런 걸 이제 뇌피셜이라고 하죠. 신장식의 뇌피셜. 이게 서막일 수도 있어요. 뭔가에. 자, 가실 때가 되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